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자로 한 분이 굉장히 많고 또 플로어에서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죄송합니다만 그 발언 시간을 좀 제한을 좀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 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5분 여기 타이머를 켜겠습니다. 픽픽 소리 나면은 얼른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상남의 김만수 이사님께서 토론 부탁드립니다. 상남면 본영의 이사 김만수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짧게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좀 쫓겨가지고 앞에서 이제 우리 본 회장님께도 좋은 말씀을 다 주셨고 그동안에 뭐가 문제인지를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설명은 상당히 하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떤 대책을 할 건지를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30년 전에 미산하고 지금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변하고 또 시대도 변한 것도 있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요즘은 이제 많이 느끼고 처음에 이제 미산이 알려질 때는 많은 관광객이 정말 청정적 미산을 많이 찾아주셨는데 지금은 휴가를 와보면 흙탕물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아예 휴가 자체를 안 잡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책할 것은 이건 제 생각이지만은 농사 짓는 분들을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강원도의 그 사과 농사는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체 작물을 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소득이 날 때까지 몇 년 동안을 좀 지원해 주시면 농사 짓는 사람도 아마 대체 작물을 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은 불법 농지 같은 거를 정말 강력하게 해서 토지를 좀 심어가지고 당분 그 작은 거지만은 그런 거 하나하나라도 실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시작해서 앞으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종열 인북천 시민모임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8번의 그 토론자분들을 50분 동안 이렇게 들으니까 6분 25초가 주어졌습니다. 그 전에 끝내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흙탕물을 발생시키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상천평의 농지에 1800평은 문중 땅이고 1100평은 자가 농지인데 이 흙탕물 발생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해서 매년 가리지 않고 농사를 짓을 수 있는 품목으로 1800평 정도를 이렇게 전환시켰고 아직도 1200평의 농지를 매년 경원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흙탕물을 발생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복잡하고 그 어려운 난제를 짧은 시간에 토론하라고 하기엔 참 황당하고 도대체 이 흙탕물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래도 나름대로 오래 고민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맑은 물 대책 회의도 참석해보고 또 오늘 이렇게 포럼도 참석해봤습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에 그 이야기하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동안의 그 회의를 통해서 또 그 정책, 그동안의 그 맑은 물 대책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본 결과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은 100년 하청 사업이다. 유독 주민들하고 함께 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많은 돈이 쏟아부어지면서 전면 재평가 한번 해보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을 쓰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그 토론회를 정말 포럼에 맞게 그런 공공의 장소에서 오랜 시간 2박 3일도 좋고 이렇게 그 적절한 시기에 하고 싶은 분들의 그 모든 의견을 투출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배당된 예산을 조금 더 지원받고 뭐 넓히고 이런 그 토론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그 해법은 없을까를 찾는 그런 토론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은 1년, 10년, 100년이 흘러갔을 때 아까 우리 심한석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그 흘러가는 물 그냥 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던 시절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20mm의 그 적은 강우량에도 오늘 이 목차는 흙탕물로 변했고 그 강 속에서 호수에서 나서는 그런 수초들이 자라고 있는 현실을 좀 시민들의 그런 열띤 토론과 그 토론을 받아들이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그런 맑은 물 대책 사업들이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의에 참석해가지고서 항상 나가보면은 전문가분들은 많아요. 고위 관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뉴욕에 사는 시민들은 어쩌다 몇 분씩 정도 끼워 맞추기식으로만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서 짧게 발언해 주세요라고 얘기만 듣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한쪽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솔한 또 그런 해법이 나올 수 있는 여럿이 함께 하면은 반드시 해법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그런 맑은 물 대책이 앞으로 좀 비석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을 흙탕물을 발생시키는 농민들을 모든 그 흙탕물 발생에 주범으로 몰고 가는 그런 패러다임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될 수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있어서 말씀을 시간이 없는데 저희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 환경 비전 포럼이라고 하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저희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블로그에 다 수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 블로그에 수록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성 인재읍 이장협의회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두성입니다. 먼저 우리 인재읍 번영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렸을 때 매천에서 고기 잡으면서 무역 가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환경에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까 그림을 보셨듯이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다 엄청난 그런 사진을 보면서 우리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한강유역관리처 우리 차장님 곽병진 차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녹조류에 대해서 녹조류 수거선을 2대를 투입하신다 그랬는데 녹조 수거선을 투입할 문제가 아니라 먼저 비정오염을 해결하는데 먼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40년 이상 물에 대해서 큰 업적을 하신 김범철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비정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축분 퇴비, 어분 퇴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보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많은 고민 좀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인동 자원 1위 이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운이 이장 진인동입니다. 저는 발생원 지역에서 이장을 10여 년 동안 했는데 2016년부터 올해 2025년까지 이장 일을 하면서 저희 마을이 아랫마을 주민들, 특히 인제 구민들에게 피해를 어떻게 하면 안 줄 수 있을까 해서 흙탕물 저감 사업을 조금씩 노력하면서 그다음에 환경부 지원 사업을 하나하나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아까 임경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흙탕물 저감하기 위해서 그 밭을 겨무둥 그 고랑에 양파망 및 야자 매트를 꼭 깔고 있습니다. 예전에 10여 년 전에는 그런 한 50% 정도밖에 그런 일을 하질 않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흙탕물을 저감하겠다는 의지가 높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자운 1, 2, 3, 4리 모두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빗정관리 지역이 8개리로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박내천 쪽, 박내 1, 2, 3, 율전 1, 2, 3도 빗정관리 지역을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흙탕물을 저감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저희 흙탕물 저감에 저희 마을이 선배로서 그 지역 이장님들을 통해서 또 홍보 및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홍천군 내면 지역 주민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그 신강석 대표님이 설명하시면서 주민들한테 그 요구사항 비점오염 관리 지역은 이제 내면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 농지 매입 추진 중. 이거는 제가 홍천군에도 이야기를 해서 그 경사가 너무 져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밭 같은 경우에는 호밀 식재해서 어느 정도 농지 보상비를 좀 지원해주면 농민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 농사를 짓는 것보다 보상비를 받는 걸 좀 원해요. 그래서 이것도 시범 사업으로 작은 면적씩 처음에는 해가지고 나중에는 경사지 전 면적을 그 녹생토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호밀 식재든 화해를 식재하든 그런 경관을 생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게끔 홍천군 환경과나 원주지방청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건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불법 개간 및 개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법 개간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뭐냐면 평당 농산물 가격이 인상되면서 불법 개간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희 파나 당근 이런 계약 재배하는 게 상인들한테 15,000원씩 포점 매매 계약이 되다 보니까 밭 주변에 개인산, 보통 본인 산들이죠. 본인 사유림을 포크레인으로 작업해서 면적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불법 개간이 일어나서 주민들끼리 그 민원을 넣어서 홍천군 산림과에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이제 자료 정리를 마치고 홍천경찰서에 고발 처리를 하고, 또 홍천경찰서에서는 그 내용을 담아서 검찰로 넘겨서 뭐 약식 기소든가 집행유예든가 이런 걸 받아서 지난해 한 5 농가 정도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금 심하게 받으신 분들은 목장지를 한 10,000평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분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그래서 주민 간에도 이런 게 많이 홍보되면서 불법 산지 개간은 앞으로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저희 이거를 경찰이나 그 관에서 저희를 단속한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흙탕물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을 더 주시면 저와 또 내면 면민이 같이 좀 노력해서 깨끗한 물을 인제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생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강원연구원의 전만식 연구위원이십니다. 양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양구 해안면의 그 흙탕물 문제, 토지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하셨고,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전만식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양도에서 흙탕물 내려보내가지고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조금 좀 아쉬움이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 그냥 흙탕물 받는 분들, 흙탕물을 좀 받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좀 앉아 계셔가지고 무슨 논의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누군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해자가 누구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 펀치볼 양구 해안면에 사시는 농민일까요? 아니면 양구군청 관계자 공무원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토지 소유가 나라 땅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나라인가? 또 누가 되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좀 돼줘야. 아쉬운 것은 이 흙탕물을 발생시켜서 결국은 이것이 인재군에 피해를 주고 환경적 피해 주고 또 인문 사회적으로도 피해를 주는데 분명한 팩트죠. 이건 사실인데 이러한 가해자분이 없다는 거가 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그 가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양구를 워낙 잘 이해를 하니까 또 농경지 면적도 가장 넓고 거기에 농경지의 80% 이상이 기획재정부 토지예요. 그러면 토지주가 가장 핵심적인 가해자가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되신다면 가서 저희들이 여기 피해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뭔가 으쌰으쌰해서 대책 내놓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기획재정부든 가해를 일으키는 토양 유실을 일으키고 흙탕물을 일으키는 이분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감안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쪽 지역이 수복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 인제도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 국유지는 어떻게 써야 돼요? 국유재산은 정말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역행하는 지금 토지 이용 국유재산을 지금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좀 꼭 좀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인재군이든 누가 되든 간에 특히 뭐 보좌관님 나와 계시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제가 항상 연구하다 보면 제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굉장히 한계를 꼭 느끼더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좀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늘 저도 이제 한강 수계든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수계든 이런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인제군에서 이 흙탕물 토사가 내려와서 하천에 인북천 내림천에 이 문제가 수도권에 좀 영향이 미쳤으면 어땠을까? 이게 이제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특히 강원도가 저희들 흙탕물 문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영향을 미쳐요. 소양강댐 중층으로 들어가서 방류돼서 영향을 이제 팔당사선까지 영향을 주긴 하는데 굉장히 미미하게 이 영향 이 흙탕물이 여기 크네. 이거 뭔가 대책 수립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시각에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저희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흙탕물 문제는 인제군에서 이 자리도 마련했지만 굉장히 여기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이게 지금 저쪽에서 저쪽 시각에서 바라봐서 이거 큰 문제네.
이거 뭔가 관리대책 수립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 이 지역에서 물론 했지만 조금 넓혀서 밖에 나가서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산을 좀 자주 좀 들어가보는데 내년도 수기관리기금 우리 비점사업이 이것만이 흙탕물 작업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비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60.9억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5천만 원 증액된 61억이다. 야, 61억? 우리 강원도의 비주공업 관리 지역이라고 흙탕물 발생된다고 지정한 지역의 밭 면적만 1만 헥타르가 넘어요. 1만 헥타르에 60억 갖다가 무엇을 하고, 여기에 또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아마 환경부 관계자분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막말로 손을 뗐다는 얘기죠. 저희들 관심 없다는 얘기죠. 저 밑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꼭 우리 한강 수기관리기금이 얼마죠? 1년에 5천억이에요. 1% 조금 넘는 비용을 비정원관리지역 한강 상류의 한강 수계의 가장 핵심적인 물환경 관리의 그 분야라고 하면서도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좀 저희들이 이것도 꼭 법률 안에서 또 다뤄줘야 하는 그런 거고. 제가 이제 그 흙탕물 관련돼서 이제 업무라기보다는 연구 사업을 하고 뭔가 해결해 보고 싶어서 뛰어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한강수기 인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자, 양구군 해안면, 공천군 내면,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한 사람이, 그러니까 환경부의 결정권자가 누가 되는지는 뭐 과장이 될지 국장이 될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매년 바뀌어요. 1년마다 인사이동 때문에. 근데 그분의 관심이 있어서 뭔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심각한데 이거 관리해야겠다 하면은 그분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또 달라지고 지속성,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이건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저희들이 하고자 한다면 뭔가 이 체계를 좀 갖춰놔야 되겠다. 이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우리 산림 관리하시는 분께 좀 제안 하나 드리는데, 전에 산림청 관련돼서 뭐 회의를 갔는데 저희 이제 그 우리나라가 국유 재산이 굉장히 적은가 봐요. 국유지가 워낙 국유지를 팔아서 우리 경제 진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유지를 계속 이제 좀 더 팔지 않고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각 부처에서 아마 추진한 거예요. 산림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강원도의 국유림, 우리나라 국유림의 절반이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49%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유림. 전 다른 지역에서 다 국유림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강원도에만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전체. 근데 이제 산림청에서 국유림을 이제 점차 이제 좀 조금씩 매입을 해서 국유림을 확장해 나간다 치면 뭐 이게 전무로 이렇게 사지는 않을 거예요. 국유림 있는 곳에 조금씩 넓혀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 이제 비정원 관리 지역을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백두대간축을 따서 다 국유림에 붙여서 이게 있습니다. 지정된 곳들이. 그래서 저희들 환경 관련된 부서와 잘 좀 연계해가지고 이게 재원을 뭐 꼭 산림청 재원이 아니더라도 이쪽 환경관리 재원을 좀 통합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접근한다면 그걸 좀 저희들 역시 이제 농경지가 산림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저희들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해서 탄소 수립도 연계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통합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정책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은
네, 안녕하십니까. 홍천 국민관리소에서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게 썩 편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는 줄 좀 몰랐습니다. 네, 저희 아까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불법 산지 전용이죠. 이제 불법 산지 경작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를 여기에 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불법 경영 저희는 무단 점유주라고 합니다. 무단 점유주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원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5헥타 정도 저희가 15년 16년도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한 5헥타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향은 현 상태 유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때는 저희가 이제 면적 변경이 없는 선에서만 관리를 했는데 흙탕물 이거랑 해서 저희가 이제 거의 해마다 그 현장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흙탕물 저감 사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그걸 같이 관리하도록 저희가 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이제 내면 쪽에 거의 산이니까 거의 위쪽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그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장을 관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국유재산 이제 저희가 사유된 매수라고 해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탁수저감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도 저희가 이제 매수할 때 유일하게 임야 빼고 전을 사는 게 이제 한강수계 쪽에 이제 탁수저감을 위해서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는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예산 자체가 내려오다가 이제 지금은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있고 춘천이나 이쪽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고령이거나 한계동이나 이런 데 판다고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싶은데요. 불법 경작지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다 밝혀지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이것이 그대 되어 있는 주된 이유는 뭐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사례로 보셨던 곳 외에는 지금 자원지 쪽은 거의 저희가 이제 그 무단점유지라고 해서 벌금성 사용료를 물리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2헥타 정도 돼요. 근데 저희 올해 있으신 직원분들한테 그쪽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내면 쪽에. 예, 아까 말씀하신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이게 자꾸 지적이 좀 움직여요. 여기도 2014년 지적하고 현재 지적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지적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 정의를 하면 소송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좀 그것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례가 그것 때문에 하고 그 위쪽으로 이제 거기가 불발명 밑인데 이쪽 운두령 쪽으로는 거의 저희가 지금 무단점유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인제구청 됐습니다. 예, 인제군 환경복지관 이호성입니다. 저희가 포럼이라든가 관련 지자체 협의, 그다음에 중앙부처 건의 등 다양한 그 비정의원 저감 사업까지도 같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 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관련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좀 한계가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저도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현재 농업 경제와 환경 관리 두 개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근본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포럼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면서 여기 국회의원 보좌관님도 같이 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전만식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것들이 해결되려고 하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법률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법률 등 제도 개선의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상 지원에 관한 부분도 있을 거고 피해지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거들을 좀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제도 안에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분명히 그 예산 사업비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특별히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지금 현재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가 다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종합 대책들을 수립했을 때 관련 부서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뭐 어떤 제도권이라든가 정책 어떤 이런 거, 그다음에 종합계획 수립 등에 같이 참여해서 의무들을 부과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합니다. 아까 그 소양강댐에서 발표하신 것 중에 녹조 발생이 이제 흙탕물과 연관이 되는 부분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전문 조직인 소양강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흙탕물이 한 녹조 발생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진짜 흙탕물이 인제물의 녹조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좀 과학적으로 좀 분석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임경재 교수님 좋은 랩을 개발해 주셔서 불법 경작지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그 관련 부처에서는 이 웹들을 어느 정도의 그 활용 정도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활용하는데 어떤 다른 제약 요건이 있는지 부분들을 좀 제시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아니면 뭐 환경부 부처 내에서의 역할, 아니면 부처별로 어떤 그런 역할들을 좀 제안해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경석 권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실질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피해 이 흙탕물을 발생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같은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에서 우러나오시는 어떤 실질적인 대책들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어떤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류에 있는 수질이 환경 관리가 되지 않으면 상류에 있는 주민들은 그 수질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그 수질 관리에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직접적인 손을 놓는 그 지역에도 피해가 있지만 하류 지역에 있는 한강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피해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생태계 연구의 박사님께서 탕물의 영향에 대해서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에코의 박정호 대표입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조사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전국 단위로는 이런 생물 생태계 조사 연구를 하는 그 생태계 조사 평가 협회의 또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아침에 미산 계곡을 갔는데 정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미산계곡은 그 선생님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2014년에 미산계곡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한병호 작가라고 하는 그 분이 쓴 건데요. 그 당시에 이 생태 환경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은 거의 아주 바이블처럼 얘기하고 있는 최고의 수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을 내가 거기 살면서 거기서 본 생물들을 그림을 그린 생태 동화책입니다. 근데 어른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그게 이제 2014년에 발간이 됐는데 제가 그 10년 전이죠. 그때도 가봤었는데 굉장히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제의 방태산, 정봉산이 있는 인제의 그 기린에 내린 방태천 못지않게 이 미산계곡도 굉장히 잘 보존된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불과 그 탁수에 관련되어 있는 영향으로 이렇게까지 하상이 완전히 모래더미가 돼버리고 뭐 전반적인 그 수변 생태계가 이렇게 훼손되었나라는 게 굉장히 좀 놀랍고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로 사실은 이 미산계곡이라고 하는 생태학적 가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치가 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늘 보고 여러 가지 영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학술적 자료가 정립이 된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구전으로만 또 아니면은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로는 어떤 논리를 세우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미산계곡을 본 입장은 이거야말로 생태 재난이다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좀 적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안전 재해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생태학 분야에서도 이 요즘 인위적인 영향으로 또 대도시화가 되고 또 화천도 대형화가 되고 하면서 특정한 내가 모르던 생물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날아오르는 뭐 이런 것을 대한 거를 대발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물고기가 뭐 떼죽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요즘 대량 폐사, 그래서 대발생과 대량 폐사라고 된 두 부분이 굉장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생각하십니다. 근데 지역은 그게 좀 약해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한 단어를 뭐 나중에라도 좀 생태 재난이라고 하는 용어적 측면이 조금 화두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실제로도 좀 조그맣게 발표하셨던 그 한국수산공사에서도 4대강 관련한 연구를 저희가 진행했을 때에도 4대강에 이제 갑자기 많이 발생한 큰 비리끼벌레, 실지렁이, 깔따구 같은 경우를 대발생 생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대발생 생물의 원인 및 대책 수립에 관계된 연구도 수산공사가 또 좀 진행해서 저희 연구진이 또 진행을 한 바 있어요. 그것처럼 그동안에 계속 이제 말씀만 나누었던 아이고 이거 고냉지 탁수가 내려왔는데 옛날보다 나빠. 옛날보다 무엇이 어떻게 나쁜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제언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강원도하고 우리 강원연구원에 정문식 박사님도 계시지만요. 강원도하고 강원연구원은 강원 지역의 비저모형 관리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불균등에 관한 연구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불균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특정 도시 지역에서는 조금이라도 흙탕물이 나오고 조금이라도 녹조가 생기면은 굉장히 그거를 큰 이슈화 삼아서 큰 영향이 되는데 인구수가 적고 재정 자립도가 적은 그런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환경부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환경 서비스에 대한 용어를 조금 바꿔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단어를 좀 씁니다. 생태계 서비스는 전 국민이 고루 호혜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역에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만 느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한번 이 생태계 서비스 불균등에 관한 연구를 한번 진행해 주시면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책 연구 말고 학술 연구, 앞에 말씀드렸던 학술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즉 지금 강원도에 이제 비저모형 관리 지역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조사 연구도 했지만은 이게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연속적으로 어떤 영향이 어떻게 미쳐지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유추하기가 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작년에 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생태계 훼손 원인 진단이라고 하는 매뉴얼과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뭐 탁수가 됐든 또는 녹조가 됐든 또는 유리 오염이 됐든 어떤 특정한 그런 그 훼손을 일으키는 요소가 이런 생태계에 미칠 경우 어느 구간이 얼마만큼 나빠졌고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예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제군에서 중장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수생태계의 훼손을 정확하게 하천 미상계곡이라고 하면은 미상계곡 어느 부분부터 어디 부분까지가 문제가 됐고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매뉴얼 체계에 따라서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이라도 국가 매뉴얼에 관계돼서 평가를 했더니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서 향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좀 좋은 바람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토론자들께서 다 하셨는데 혹시 발제자분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3분 발언 해주시죠. 저는 지정 토론자가 아니지만 한마디 하려고 왔습니다. 30년 군 생활하고 강원도가 좋아서 여기 남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재를 하늘 내린 인재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신광석 대표님하고 몇 년 전에 이 물고기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바닥들이 완전히 그냥 오염돼가지고 그걸 보고 제가 사실 오늘은 수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해구하고 여기를 온 이유는 아까 어느 연구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피해자 위주로만 있지 가해자는 지금 이장님하고 이제 부교님하고 오셨는데 저는 오늘이 만약에 시인 프로그램 1차라면 다음부터는 뭐 대통령이 G7 가셨으니까 못 오시면 환경부 장관, 또 도지사, 군수, 또 여기 지금 이양수 보좌관님이 오셨는데 딴 일 젖혀놓고 이런 데 오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그냥 무슨 바쁘다라고 다 저기 했는데 저는 2009년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황강댐 생각이 나요. 북한에서 그냥 무단 방류해가지고 그 임진강 주변에 우리 국민 9명이 죽었듯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그냥 말로만 우리 학술적으로 뭐 지금 오염됐다는데 저는 실제 아주 그 인제군 물가를 다 가봤어요. 아주 그 오염된 적인데 앞으로는 더 나중에 이 포럼이 진행된다면 좀 더 관련자, 정책 입안자들 어떤 부분을 그래서 보면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오셔야지 계속 뭐 그냥 이 오염이 이렇다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연구하시고 관심 갖고 계신 박사님들 고맙고 하여튼 앞으로 더 이렇게 우리 인제군 환경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관심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행정 책임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하시죠.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인북천 시민연대 공동대표 신종기라고 하고요. 가리 그 비정오염 관리 지역에 가천하고 인북천하고 상거리에 살고 있으면서 매일 가천과 인북천의 흐름을 보고 울고 웃고 그런 펜션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인제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1조 원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가해를 일으키는 그쪽 그 군들은 얼마큼 이 인제군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자원리 이장님은 작년에 그 환경청에서 비정오염 발표할 때 만났던 분입니다. 똑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만 기다려라, 잘하고 있다. 오늘 만대지구에서 이장님 안 오셨습니다만 만대지구 이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변한 게 뭐가 있나요? 죽어가는 것은 우리 인제 국민, 죄 없는 자영업자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이런, 죄송합니다만 이런 장소를 빌어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통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 학술적으로 유명한 분들이죠. 학력 있으시고 경험 있으시고 합니다만은 현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양파망, 지금 양파망 좋다고 말씀하신데 아까 말씀하셨죠. 교수님 임경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가을이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급한 지역에 양파망 놓으면 1년 지나면 그게 다 붙여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볏짚, 그 다음에 뭐 초기조성, 뭡니까 야자마인가 그거는 조금 크기 좀 떠내려서 좀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1년 지나고 아무 소용없는 것을 왜 자꾸 돈을 들여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산학협력단에 반드시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들의 말들을 경청을 해서 이 정책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넘김이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신광현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인제 지역이 너무 예산이 정말 야박스러울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불법 경작이라는 거 지금 소형강 여기 수위에서 지금 수배국에서 나와 있는데 이 공유 수면이라는 것은 물의 잠김을 대비해서 보상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수많은 면적들이 불법으로 지금 톤백을 이용을 해서 불법 경쟁이 되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이게 홍수가 져서 물에 잠기면 선이 공유수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많은 탭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소형강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녹주를 갖다가 방지한다면서 녹주를 방치하는 그런 결과로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좀 더 심각하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진 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때 이것은 조금이라도 진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한테 적어 주시죠. 다음 순서로 해주시죠. 소속가서 마이크가 안 된다. 앞쪽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면 미산일이장 김창수입니다. 저희 마을은 수십 년을 거쳐서 흙탕물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한 30여 가구 있었는데 지금은 10여 가구가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류 지역에서 최대한 흙탕물을 안 보냈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흙탕물을 발생하는 지역이 홍천군, 양구군 피해를 보는 지역 인제군이니까 3개 부분의 수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강력한 건의를 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최대한으로 흙탕물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을 해야지. 그럼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운하에 젖춘다고 올라가서 때려 쓰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60억이라니 30억이라니 말을 1,000원 가까이를 훔쳐오고 내년에 흙탕물 저감 등록을 해서 썼다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 생각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썼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참 너무 실망스럽네요. 다음 발제. 안녕하세요. 저는 미산 하류에 살고 있고요. 현재
중앙면 지하철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이강입니다. 우리 흑당문의 시절은 30년대였죠. 우선 기상 이변과 지역적 폭우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기계화된 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해당 지역의 산지, 농지 및 난개발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그동안에 해당 지역에 정부나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조류조, 뭐 눈개승마, 아니면 제방 많이 했습니다만은 해당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하루에 도 시를 가보거든요. 우리 진현동 이장님 오늘 처음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감사드리는데요. 전 사실 우리 전만식 박사님 많이 뵈었습니다. 많이 토론도 해봤습니다만은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토론자도 계시지만은 이론의 토론을 갖고 현장에 투여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하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흙탕물 모든 이제 문의합니다만은 지금 흙탕물이 아니고요. 내린 천물은 오염된 썩은 물입니다. 원인은 모든 환경비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훔쳐준 것도 아마 TV 반값 지원합니까? 반값 지원하죠. 자, 그러니까 농업이 기업화되다 보니까 내면에 들어가보면 주로 자원이 1, 2, 3, 4가 있는데 현지 주민 농업보다는 기업농이 많습니다. 기업농은 산지 개발 막 훼손합니다. 근데 보면 아까 유성 우리 불법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불법 핸드폰하고 다 나옵니다. 이거는 홍천군이나 서울청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증원에서 제가 그동안 해서 인증원에서 그동안 피해를 모니터링 해라. 해서 손해배상을 정신적으로 청구를 해야 국가가 관심을 두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인증원에서 모니터링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역민들은 흙탕물이 30년간 가다 보니 이제 지쳐서 말을 안 합니다. 지역민의 환경의식이 아주 많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우리 신강수 회장께서 그런 자료를 많이 연구해서 저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계기로서 오늘의 시발점으로서 지역의 목소리가 나야 우리 정부나 국가에서 관심을 두는 겁니다. 자, 인구 밀도 강원도가 7%죠. 인제는 우리 강원도 인구 밀도 얼마입니까? 한강 수계가 많죠, 그죠? 수계 예산 있습니다. 한강 차원에서 그나마 여기에 관심을 좀 둔다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장의 목소리 듣고서 거기에 정말 주농업 고소득이라 하지만은 고소득의 수입이 높습니까? 내린천이나 인북천의 소양강천의 오염도가 높습니까? 숫자 계산을 보시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가가 이 땅을 매입하던가 아니면 산지 장복 전환을 하면은 충분히 해결방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단 그런데 지역의 현장 기업농들이 소득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못하는 거고요. 지자체분들 편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계기로 오늘을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의 1차 계기로 이 지역의 목소리를 점점 키워서 이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갈 때 중앙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군청 환경부과장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해당 지역 과장 홍천 양구 이제 과장 나와서 그리고 인제의 정치인이 같이 나와서 고민하는 장이 돼야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토론을 다 가셨잖아요. 이게 오늘의 현장입니다. 정말 이 흙탕물 내리철 썩는 거 정말 실감하신다면 다 안 가실 거예요. 근데 가시는 이유가 하나의 행사로 끝나면 아니니까 형식으로 왔다 가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비토는 죄송한데 정말 오늘의 계기로서 이 흙탕물이 100% 완전히 해소되지 않더라도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먼저 손 드셨는데. 인재군 이장연합회장 김근서입니다. 현재는 가 1, 2 2장을 맡고 있고요. 빗자 모형 흑탕 지정된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흑탕물 문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포럼이나 교육을 한 7, 8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재 계속 할 수 있으면서도 크게 진전된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가위로 가르쳐서 오신 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조 문제가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2, 3년 전부터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 현장을 돌아다녀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인북천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자원리나 양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인제대교 앞에 다 쌓여 있어요. 진흙물들이. 거기에 보면은 낙엽이고 나무고 흙탕무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인이라는 그런 비례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농조의 균이 되고 원인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속에 느려지는 자리가 인제대교 앞입니다. 거기 제일 많이 쌓여있어요. 그리고 양보대교 앞에 이 흐름을 보면 잘 아시잖아요. 물을 연구하셔야 되니까. 근데 제일 급한 거는 작년에 가서 보니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심한데 아까처럼 시설이나 장비 가지고 걷어내는 거 이건 임시방편이잖아요. 임시방편. 아까 그 책자에 나온 거 보니까 준설. 이 준설에 대한 부분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제일 많이 쌓여있는 자리, 그 자리가. 그럼 거기를 한번 파가지고 어느 정도 조절해가지고 그 차후의 문제를 갖다가 변하는 걸 좀 관찰하고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쌓인 게 그 자리. 고기 잡는 사람들이 양어 장대를 넣으면은 3m까지 들어간 데가 있대요. 볼이. 이 정도로 심각한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잠깐만 눈가리 잠깐만 순간순간 한다는 건 무슨 아니다 싶고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전설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봐가지고 그 결과를 좀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현실적 문제를 부딪히는데 눈으로 봐도 너무 심각한 거거든 지금.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전설의 부분을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서시면은 또 촬영이 네, 저는 도청에서 국제협력실장을 하다 퇴직하고 현재 인제에 살고 있는 문석완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 강원도 초대 민선지사 하시던 최혁규 지사께서 이 수질 관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서울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도청에 맑은물 보존과를 설치했어요. 상징적이죠. 맑은물 보존과를 하든 수질 보존과를 하든 그 내용이지만은 그 시민들이나 중앙부처 관료들이 생각할 때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해왔는데 제가 퇴직할 때까지도 맑은물 보존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직제 개편을 하면서 수질 보존과로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금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비산에서 오신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3개군, 양구, 인제, 홍천군 군수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도 단위에서 관심 가져도 약해요. 제가 있어 보니까 그 최혁 기사도 아주 수질 문제에 대해서 맑은 물 보존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신경 쓰셨거든요. 근데 도 단위 가지고도 약해요. 이거는 중앙부처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크게 가져야 돼요. 아까 우리 전만식 연구위원님께서 흙탕물이 서울 시내 한번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고. 정답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지 아차만 해가지고 관심 갖고 지원도 하고 국유지에 경작을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이게 흙탕물 시민 포럼이 이걸로 일관성으로 끝내서 안 됩니다. 이게 자꾸 국회 가서도 하고 해가지고 아니면 언론 통해 가지고 시리즈로 계속해서 위험수익을 높여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해야지 이게 조금씩 해결되지. 이게 도나 군이나 약해요.
이건 아주 중앙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발언하실 분이 계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혹시 차장님 또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토론 혹시 지정 토론자께서 꼭 더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시면 그러면 오늘 오늘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심광석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발표를 해주시고 마무리는 저 대표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저희도 아침 일찍 홍천 내면에서 이제 우리 박사님들하고 전문가분들하고 모여서 만나서 현장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산을 거쳐서 현리를 거쳐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진짜 점심 간단하게 먹고 오늘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의 그 열정을 저희가 압니다. 저도 알고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고 반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이건 역시도 쉽지 않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도 알고 저희들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오늘 서명을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참석하시는 그 민과 학이 함께하는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좀 구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공동 책임, 신광섭이가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공동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아까 제가 발표를 할 때 생명의 강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생명의 강이라는 주제로 해서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기초 준비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이름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소양강이 생명의 강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